329쪽을 보시면 임차권 등기가 나와 있는데 아마 지난 시간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한 기억이 있는데 했죠? 직권 보존 등기할 때 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331쪽에 담보권에 관한 등기 절차가 나오는데 또 겁이 나요. 334쪽을 보십니다. 334쪽.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동글뱅이 2번에 등기부에 기록하는 사항들 요게 출제가 돼요. 필수적 기록사항, 임의적 기록사항 둘로 나눠지는데 필수적, 필요적 기록사항은 뭡니까? 누가 빌려갔는지 채권에,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무자. 요 두 가지를 저당권 등기에서는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됩니다. 다시요. 얼마 빌려갔는지 채권에,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요 두 가지를 반드시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등기부에 기록해야 되니까 등기신청 정보에도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채권액, 채무자. 그래서 채권액을 보시면 둘째 줄에 반드시 금전 채권일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죠. 모든 채권은 채무 불이행 시에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는 것이고 손해배상 채권은 금전 채권이니까 비금전 채권일지라도 저당권 설정 등기 가능합니다. 이거 민법에서 하셨죠? 네. 피담보 채권액은 금전 채권일 필요는 없습니다. 금전 이외의 채권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금전 이외의 채권일 때는 채권 평가액을 기록해야 되죠. 채권 평가액 기록 밑줄 지시입니다. 작년에도 출제가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니은을 보시면 채무자의 표시는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다른 경우뿐만 아니라 채무자, 저당권 설정자가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 이것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도 출제가 자주 되는 문구인데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소유자고요.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하게 될 겁니다. 이때 요 을은 두 개의 지위를 갖고 있는데요. 10억 원을 빌려줬죠. 10억 원의 채권자. 그 다음에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등기를 하면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저당권자. 요 갑도 두 개의 지위를 가지고 있죠. 첫 번째 뭡니까? 10억 원을 빌렸죠. 10억 원의 채무자. 그리고 저당권 설정을 통해서 담보를 제공했죠. 따라서 요 갑은 저당권 설정자의 지위를 갖습니다. 얘는 저당권자. 그래서 이때 이 갑과 을은 두 개의 지위를 가져요. 채권자의 지위와 저당권자의 지위. 여기는요. 채무자의 지위와 설정자의 지위. 두 가지 지위를 갖습니다. 이쪽은 적용되는 민법은 뭡니까? 채권편. 아래쪽은 물권편이 적용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갑은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립니다. 담보를 요구하겠죠. 그래서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갑은 부동산이 없어요. 다행히 와이프 이름으로 부동산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훌륭한 와이프죠. 그러면 을은 두 개의 법적 지위를 갖습니다. 첫 번째 10억 원의 채권. 그 다음에요. 저당권. 돈을 빌려간 자는 누굽니까? 갑, 채무자. 이 병은 민법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물상보증인. 그렇죠. 민법에서는 물상보증인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등기법에서는 담보를 제공한 자로서 저당권 설정자라고 불러요. 민법에서는 물상보증인, 우리 등기법은 저당권 설정자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 경우는 채무자와 설정자 같죠?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죠. 그러면 채무자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돼야 될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액. 두 번째,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그렇죠. 두 가지를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데 만약에 채무자와 설정자가 다르다면 당연히 기록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경우는 같은데 기록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 사안이에요. 같은 사람이죠.
설정자와 채무자가 같은 사람인데 이걸 기록할 필요가 있느냐? 채무자를 기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요. 채무자와 설정자는 개념 자체가 달라요. 채무자는 돈을 빌려받은 자, 설정자는 담보를 제공한 자. 의미가 다르죠. 적용 법조문도 다릅니다. 이쪽은 민법의 채권편, 아래쪽은 민법의 물권편. 그래서 의미도 다르고 적용 법조문도 다르니까 같은 사람이건 다른 사람이건 무조건 채무자는 기록을 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연대 채무자는 기록해야 되나? 연대 채무자는 채무자 맞습니까? 맞죠? 채무자 아니에요? 연대 채무자가 뭔지는 모르시겠죠? 그건 좀 이따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거예요. 연대 채무자도 채무자이니까 당연히 기록을 해야 될 겁니다. 다만 연대 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죠. 보증을 쓴 자에 불과하죠. 따라서 채무자로서 기록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수인이 채무자가 연대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등기기록상 기록은 단순히 채무자라고 기록해야 된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연대 채무자이건 단순한 채무자이건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당권자 입장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액이 변제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당권 그냥 실행해 버립니다. 저당권을 그냥 실행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연대 채무자건 단순한 채무자건 관심 없습니다. 그렇죠.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지 않으면 저당권자는 그냥 저당 목적물을 저당권 실행 절차에 넘겨버려서 채권액을 변제받기 때문에 채무자가 연대 채무자건 단순한 채무자건 관심이 없어요. 따라서 구태여 연대 채무자라고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채무자라고만 기록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관 이유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주 출제가 되는 문구니까. 그 다음에 디귿을 보시면 디귿 거기 보시면 채권의 채무자 이게 필요적 기록상이고 나머지는 임의적 기록상입니다. 나머지는 임의적 기록상이에요. 그 다음에 등기 신청 나와 있는데 니은을 보시면 저당권 설정 등기는 소유자를 기준으로 몇 번째 도출됐습니까? 첫 번째. 따라서 무슨 등기? 쥐등기. 그런데 전세권자와 지상권자가 설정해주는 저당권이 있죠. 지상권부 저당권, 전세권부 저당권, 소유자를 기준으로 몇 번째 도출됩니까? 두 번째. 따라서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거기 335쪽을 보시면 저당권의 변경 등기의 특징 나와 있습니까? 네. 거기 저당권 등기에 저당권의 변경 등기 특징 이거 별표 하나 쳐놓으십니다. 별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넘기겠습니다. 336쪽에 B번 있죠. B번 저당권 말소 등기 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나와 있는데 요거 별표 치시입니다. 이걸 좀 볼 거예요. 지금 좀 볼 겁니다. 이것도 민법에서도 하셨어야 될 내용이에요. 민법, 등기법 양쪽에서 출제가 되는데요. 굉장히 고급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존재합니다. 소유자는 갑이에요. 갑이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빌려주질 않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이때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줄 겁니다. 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지면 10억 원의 피담보 채권이 발생을 했을 테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등기를 하고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 저당권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우리 민법 186조에 의해서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첫 번째 뭡니까? 저당권 설정 계약이 체결돼야 됩니다. 두 번째, 저당권 설정 등기가 실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면 을은 저당권을 취득할 겁니다. 맞습니까? 물론 이 돈 빌리는 계약은 소비대차 계약을 통해서 돈을 빌릴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되셨죠? 이때 요 갑이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피담보 채권액이 변제가 됐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변제는 갑이 해줄 수도 있고 벽이 해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요 시가가 20억짜리예요.
그러면 요 매매대금이 10억으로 매매대금이 결정이 되면 누가 변제하는 겁니까? 병이. 그렇죠. 20억으로 결정하면 누가 변제하는 겁니까? 갑이. 그렇죠. 그건 이제 갑과 을의 계약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겁니다. 누가 변제할지는. 다만 이것이 변제가 되면 피담보 채권 소멸합니까? 소멸되겠죠. 따라서 이 저당권은 어떻게 됩니까? 부정성에 의해서 소멸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등기는 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등기가 되죠. 따라서 이 병은 요 을에 대해서 소유권에 근거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이 소유권에 근거한 말소 등기 청구권은 소유권이 물건이니까 물권적 청구권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갑은 소유권에 근거한 말소 등기 청구권 존재하고 이 을은 말소 등기 의무가 발생하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이 말소 등기 청구권을 근거로 해서 우리 대법원은 병은 등기 권리자라고 부릅니다. 말소 등기의 등기 권리자입니다. 그리고 요 을은 뭐가 되겠습니까? 등기 의무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병과 을은 말소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때 갑은 등기 의무자입니까? 아닙니까? 이 갑은 병의 을에 대해서 말소 등기 청구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말소 등기 청구권은 뭐에 근거한 말소 등기 청구권입니까? 네? 계약. 설정 계약에 근거한 말소 등기 청구권이에요. 여기 저당권 설정 계약이 있죠. 그 저당권 설정 계약에 계약서에 뭐라고 쓰여져 있겠습니까? 피담보 채권액이 변제가 되면 이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한다라는 문구가 여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따라서 갑도 계약의 당사자로서 설정 계약에 근거한 말소 등기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판례는 이 등기 청구권을 근거로 해서 갑도 등기 권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소 등기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정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는 경우 있습니까? 있겠죠. 그러면 이 저당권 발생합니까? 발생하지 않습니까? 소급해서 소멸하죠. 소급해서 소멸하니까 이 등기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말소돼야 되겠죠. 왜요? 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말소 등기 청구권을 을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소유권에 근거한 말소 등기 청구권 을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까? 민법에서 안 하셨어요? 이것도? 했어요? 이 등기는 이것이 무효 취소 해제가 돼버리면 을에게 저당권이 발생합니까? 발생하지 않습니까?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당권이 없는 자가 저당권 등기 가지고 있습니까? 없죠. 그 등기는 현재 소유권자인 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등기죠. 따라서 소유권에 근거한 말소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청구권을 근거로 해서 이 병은 이 등기의 말소의 등기 권리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때 요 갑도 말소 등기 청구권 있습니까? 괜히 했다는 생각을 또 지금 제가 여기 보시면 이것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됐으니까 설정 계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소 등기 청구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따라서 이 경우는 등기 권리자가 병만 등기 권리자입니다. 정리하죠. 피담보 채권액이 변제가 이루어져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때는 등기 권리자가 둘입니다. 누굽니까? 종전 소유자와 현재 소유자. 현재 소유자는 소유권에 근거한 말소 등기 청구권을 근거로 등기 권리자고, 종전 소유자는 설정 계약에 근거한 말소 등기 청구권을 근거로 등기 권리자라고 봅니다. 우리 판례가. 두 번째, 설정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될 때도, 무효 취소 해제가 될 때도 말소 등기 돼야 되겠죠. 이때의 말소 등기, 등기 권리자는 누굽니까? 병. 소유권에 근거한 말소 등기 청구권이 있으니까 등기 권리자가 될 겁니다. 하지만 종전 소유자는 말소 등기 청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된 상태니까 이것도 무효 취소 해제된 상태 아닙니까?
따라서 이때의 등기 권리자는 병만 등기 권리자예요. 네. 그러면 그 밑에 것도 해야 되는데 이건 다음에 하죠. 네. 지금 전부 다 민법에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등기법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민법에서 하셔야 되는 건데, 그럼 그 밑에 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민법에서 하신 다음에 할까? 네? 아니, 민법에서 안 하셔갖고 지금 하면 굉장히 힘드세요. 그래도 해요? 네. 이건 양쪽에서 출제가 이미 됐던 거예요. 민법 등기법에서. 두 번째,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을은 10억 원의 피담보 채권이 발생했을 테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등기라고 저당권을 취득할 겁니다. 물론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될 거예요. 주등기입니까? 부기등기입니까? 네? 소유자로부터 첫 번째 도출됐으니까 주등기가 될 겁니다.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1번 저당권 설정 을 10억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이때 을은 갑자기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걸 담보로 제공해서 돈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것을 다른 자에게 팔아서 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건 변제기가 아직 1년이 남았으니까 을이 갑에게 피담보 채권액을 청구할 수는 없겠죠. 변제기가 1년 남았다면. 그러면 이 을은 이거를 다른 자에게 담보로 제공해서 돈을 만들 수 있고 이걸 팔아서 돈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팔아서 돈을 만들고자 합니다. 병과 10억 원의 채권에 대해서 양도계약을 체결합니다. 양도계약을 체결해서 이 병에게 10억 원을 넘깁니다. 팔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피담보 채권액이 다른 자에게 넘어가면 저당권도 어떻게 됩니까? 수반성에 의해서 따라가겠죠. 맞습니까? 그럼 저당권의 주체가 바뀌니까 무슨 등기해야 되겠습니까? 저당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 저당권 이전 등기는 소유자를 기준으로 몇 번째 도출됐습니까? 두 번째. 따라서 무슨 등기? 부기등기. 이렇게 될 겁니다. 등기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될 거예요. 1의 1번 저당권 이전 병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을은 양도인이라고 부르고요. 저당권의 양도인, 병을 저당권의 양수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양도인은 자신의 피담보 채권과 저당권을 전부 다 병에게 넘기고 빠져나가는 거죠. 맞습니까?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때 이 피담보 채권은 누가 변제하는 겁니까? 갑이 변제하겠죠. 그래서 이게 변제가 됐다는 겁니다. 변제가 이루어졌다면 소멸되었겠죠. 따라서 부정성에 의해서 이 저당권도 어떻게 됩니까? 소멸이 될 겁니다. 저당권이 소멸되면 저당권 등기 말소돼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이 등기가 말소를 시켜보겠습니다. 이 등기를 말소가 이루어지면 이게 말소가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저당권의 등기 명의는 누구에게 회복이 돼버립니까? 을에게 회복이 되죠. 그러면 갑은 병에게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상으로는 갑은 을에게 또 변제해야 됩니다. 따라서 저당권 이전 등기 말소하는 건 안 돼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어떠한 등기를 말소하냐면 이걸 말소시킵니다. 요걸 말소시켜버리면 주등기가 말소되니까 부기등기는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어집니다. 맞습니까? 주등기가 말소가 돼버리면 이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등기관이 이걸 직권으로 말소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등기를 말소하는 게 아니라 변제가 이루어졌을 때는 이전 등기를 말소하는 게 아니라 무슨 등기 말소한다고요? 설정 등기를 말소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요 설정 등기를 말소하는 겁니다. 이 등기가 말소가 되면 이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해버립니다. 이거 이해가 되셨을까요?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힌트, 을은 다 넘기고 빠져나갔습니다. 빠져나갔어요. 이 등기가 말소가 되면 얘도 직권으로 말소가 된다고 했죠? 자동적으로. 그럼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병,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관리자. 그래서 이렇게 말소 등기를 신청합니다. 이때 말소 등기 신청은 이전 등기를 말소 신청하는 게 아니라 무슨 등기 말소한다고요? 설정 등기를 말소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소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등기부에 기록이 될 겁니다. 2번, 1번 저당권 말소. 그리고 여기를 지울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등기관이 어떻게 한다고요? 직권으로 말소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저당권이 설정된 후 이전 등기가 되었을 때는 이때 저당권이 피담보 채권액이 변제됐을 때 저당권 말소 등기는 설정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지 이전 등기를 말소하는 게 아닙니다. 설정 등기 말소 신청을 통해서 설정 등기가 말소가 되면 이전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될 겁니다. 이때 민법에서 출제가 되는 것은 말소 등기 청구권은 누가 갖는다고요? 가. 말소 등기 의무는 을이 갖는 게 아니라 병이 갖는 겁니다. 이걸 민법에서 출제를 해요. 말소 등기 의무자는 병이지 을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 내용이 그 밑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민법 등기법 양쪽에서 출제가 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죠.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이 이전된 경우 피담보 채권의 소멸 등으로 저당권의 말소 등기 시 등기 의무자는 현재 저당권의 등기 명의인인 저당권을 이전받은 자. 누구요? 양수인 병. 양수인 병. 그리고 등기 관리자는 설정자라는 거. 갑. 네, 이게 민법과 등기법에서 출제가 이루어질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337쪽에 5번에 근저당권 있습니까? 네, 근저당권. 여기서 니은이 출제가 됩니다. 니은을 보시면 이 근저당권은 장래 증감 변동하는 채권액을 일정한 한도에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이 근저당권이라고 얘기하는데 민법에서 하셨습니까? 증감 변동하죠? 장래 증감 변동하는 채권. 장래 증감 변동하는 채권을 일정 한도에까지 담보하는 게 근저당권이에요. 그러면 일정 한도액이 뭡니까? 채권 최고액이라고 얘기합니다. 증감 변동하니까 피담보 채권액이 아직 확정이 안 됐죠.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채권액이 없습니다. 채권 최고액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채권 최고액. 그 다음에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요 두 가지를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되고 신청정보에도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거기에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단일하게 기록해야 되고 근저당권의 채권자 채무자가 수인일지라도 채권자 채무자별로 채권액을 구분하여 기록할 수 없다. 밑줄 치시고요.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수인의 채무자가 연대 채무자 하더라도 등기기록에 단순히 채무자라고 기록한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근저당권뿐만 아니라 일반 저당권도 똑같은 내용인데요. A와 B는 형제예요. 형제. 얘는 큰형, 둘째 이렇게 형제인데요. 이 둘이 형제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을이라는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고자 합니다. 얼마를 빌리느냐면 10억. 10억을 빌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담보를 요구하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이때 A, B의 아버지는 갑인데요. 자식을 위해서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합니다. 참 훌륭한 아버지죠. 제가 볼 때는 미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살고 있는 아파트는 담보 잡히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여기 10억 원, 그 다음에 여기 저당권 등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떤 형식을 취했느냐면 요 10억 원을 A가 갚기로 하고 요 B는 5억 원 B가 이렇게 갚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에 A 5억, B 5억 이렇게 기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왜요? 저당권자는 누가 변제하지 않았건 전액이 변제되지 않으면 이 저당권 실행해서 경매 절차로 넘깁니다. 따라서 채권액을 따로 구분하여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이때 A가 5억을 변제하기로 했고 B가 5억을 변제하기로 하면 이걸 분할 채무라고 부릅니다. 이게 원칙적인 채무예요. 채무자가 여럿이 있을 때 분할 채무라고 불러요. 분할 채무. 그런데 계약서에 어떻게 썼냐면 요 A가
A, B가 10억을 전액을 변제하기로 이렇게 계약서 쓰는 경우 있겠습니까? 계약서에 요 A가 10억 변제하기로 했고 B가 10억 변제하기로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변제하면 돼요. 그러니까 A가 전액을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고 B도 전액을 변제할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죠. 이걸 연대채무라고 불러요. 연대채무. 그러니까 채무자 1인이 전액을 변제할 책임이 있을 때 이를 연대채무라고 불러요. 채무자 1인이 자신의 채권에만 변제할 책임이 있을 때 분할채무, 전액을 변제할 책임이 있을 때 연대채무. 이걸 민법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물론 여러분 시험범위 없으니까 어려우실 거예요. 그냥 의미만 알아두세요. 빌린 돈만 갚을 때 분할채무, 전액을 갚아야 될 때 연대채무, 5억 빌렸는데 10억을 변제할 책임이 있을 때 연대채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연대채무라고 기록할 필요가 있느냐? 없습니다. 혹시 담보물권의 통유성 중에서 불가분성이라는 거 공부한 적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이 저당권은 불가분 쪼개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전액이 변제되지 않을 때 피담보채권의 전액이 변제되지 않으면 무조건 이걸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불가분이어서. 그래서 연대채무자라는 건 저당권자의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런 문구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단일하게 기록해야 되고 불가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자, 채무자가 수인일지라도 각 채권자, 채무자별로 채권액을 구분하여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불가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라도 변제가 되지 않으면 저당권 실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그 수인이 채무자가 분할채무가 아닌 연대채무자라 하더라도 등기기록에 연대채무자로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변제가 되지 않으면 불가분성에 의해서 저당권 전체를 실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좀 어렵죠? 네, 민법 지식이 있어야지만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니은도 출제될 확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유학집 할 때 또 할 거예요. 출제가 자주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42쪽을 보시면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권리질권과 담보권에 관한 등기 나와 있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저당권부 채권질권, 저당권부 채권담보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저당권부 채권질권, 저당권부 채권담보권은 기억하실 거 하나예요. 주등기일까요? 부기등기일까요? 부기등기.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저당권부 채권질권과 저당권부 채권담보권은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두 번째 도출되기 때문에 부기등기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넘기겠습니다. 변경등기. 이 변경등기는 예전에 2월 달에 제가 정리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권리 변경 등기, 또 하나는요.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 기억나셔요? 전혀 안 나시죠? 여기 부동산이 존재합니다. 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서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서 등기부에 기록이 되겠죠. 등기부에 기록을 할 겁니다. 표지부에 부동산 표시사항을 기록할 테고 갑구을구에는 권리에 관한 내용을 기록할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이 부동산 표시사항은 둘로 나눠지죠. 건물의 표시사항이 있을 테고 토지의 표시사항이 있을 겁니다. 건물의 표시사항은 뭐가 있죠? 소재, 대지 지번, 건물의 종류, 건물의 구조, 건물의 면적. 이 세 가지를 건물의 내역이라고 불렀습니다. 토지의 표시사항은 소재, 지번, 지모, 면적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이는 부동산에 관한 정보예요. 이 부동산에 관한 정보는 등기부 어디에 기록을 합니까? 표지부. 맞습니까? 등기부 표지부에 기록을 할 겁니다. 또한 이 권리에 관한 정보는 갑구을구에 기록하겠죠. 갑구을구에 기록이 될 겁니다. 이 갑구을구에 첫 번째 권리의 종류별로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권리의 종류별로 내용들이 기록이 될 거예요.
소유권. 소유권에 관한 내용은 어디에 기록이 됩니까? 갑부에 기록이 될 겁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 있겠죠? 뭐가 있습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 임차권, 뭐 저당권, 이런 권리들이 어디에 기록이 됩니까? 울구에 기록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 소유권은 갑부에 기록이 되는데 그 내용은 뭐 지분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이런 것들은 존속기간이 기록되겠죠. 맞습니까? 지상권, 지역권은 지상권 같은 경우는 지료가 기록이 될 테고 전세권 같은 경우는 전세금이 기록이 될 겁니다. 임차권은 차임이 기록이 될 겁니다. 저당권은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에 이런 것들이 내용으로 기록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권리자가 기록이 되겠죠. 권리자가. 이 권리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등기명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등기명의인에 관한 내용은 그 표시사항이 뭐였습니까?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이 등기의 종류에 따라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명의는 어디에 기록이 되겠습니까? 갑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내용은 어디에 기록이 되겠습니까? 을구에 기록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렇죠. 이때 이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가 일부 변화가 있더라는 겁니다. 일부 변화가 있을 때 다시요. 이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해서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이때 이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 중에서 일부가 나중에 변화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변화가 있다면 여기에 기록된 내용과 이 변화가 이루어진 부분은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죠. 즉 일부 불일치가 발생을 한다고 했습니다.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다면 이거 고쳐서 제대로 공시 기능을 올려야 되겠죠. 따라서 일치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이 등기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네, 변경 등기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부터 일부 잘못 기록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일부 잘못 기록을 했다면 잘못 기록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일치하겠죠. 이때도 일부 불일치가 발생을 할 겁니다. 이때 이를 일치시켜주는 등기가 무슨 등기라고 했습니까? 경정 등기라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나중에 변화가 있었으니까 이걸 뭐라 불렀습니까? 후발적 일부 불일치. 처음부터 일부 잘못 기록했죠. 그러면 이 일부 불일치는 처음부터 일부 불일치라고 해서 원시적 일부 불일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실까요? 네. 그러면 이 부분에 일부 불일치가 나타났을 때 그때 원시적 일부 불일치면 무슨 등기? 경정 등기. 후발적 일부 불일치면 변경 등기. 맞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들은 부동산 표시 사항이니까 여기에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기억나실까요? 원시적 일부 불일치면 여기는 부동산 표시 경정 등기. 그래서 이 원시적 후발적 이것만 차이가 있다고 했죠.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는 요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요거 여기에 나중에 일부 변화가 나타났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권리 변경 등기. 이런 것들이 잘못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변화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때 하는 등기가 뭐라고요? 권리 변경 등기. 처음부터 이 부분을 일부 잘못 기록했을 때 하는 등기가 뭐라고요? 권리 경정 등기. 그 다음에 이름, 주민번호, 주소에 변화가 나타났을 때 하는 등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처음부터 잘못 기록하면요. 등기명의인 표시 경정 등기. 이렇게 정리한 적이 있는데 기억 안 나실까요? 나시죠? 네. 그러면 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첫 번째 표제부에서 합니까? 갑골구에서 합니까? 표제부. 두 번째
단독 신청입니까? 공동 신청입니까? 표제부 등기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죠.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부자가 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단독 신청.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첨부 정보는 뭐라고 그랬죠? 대장이 기준이 된다고 그랬죠. 따라서 대장 증명 정보를 첨부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주등기입니까? 부기등기입니까? 언제나 주등기라고 했죠. 언제나 주등기. 요것만 외워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실까요 이제? 네. 그러면 이건 말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갑구을구입니까? 표제부입니까? 갑구을구. 두 번째, 단독 신청, 공동 신청? 공동 신청.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첨부 서면은 뭡니까? 계약서. 네 번째, 원칙은 부기등기인데 주등기할 때도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 첫 번째, 표제부입니까? 갑구을구입니까? 갑구을구. 두 번째, 단독 신청, 공동 신청?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바뀐다고 해서 권리를 상실합니까? 아니죠. 따라서 단독 신청.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첨부 정보는 뭐였습니까? 주민등록표 등초번. 왜? 이름과 주소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네 번째, 주등기, 부기등기. 언제나 부기등기. 이것만 암기하시면 된다고 했는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어디를 보시냐면 357쪽에 거기 4번 있습니까? 4번에 별표 그려져 있죠? 네, 요거는 좀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셔야 돼요. 예전에 한 것 같기도 하고. 원시적인 일부 불일치가 있을 때, 이를 일치시켜주는 등기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네? 경정등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원시적 일부 불일치가 신청인의 잘못에 의해서 발생했다면 이 경정등기는 신청인이 경정등기를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거 기억나십니까? 네. 등기관의 잘못에 의해서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는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기 신청 정보에 10만 제곱미터로 기록해야 되는데 신청인이 공을 하나 빼먹고 10,000제곱미터로 기록했다면 등기부에도 10,000제곱미터로 기록될 수밖에 없죠. 누가 잘못한 겁니까? 신청인. 이때 이 경정등기는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등기 신청 정보에 10만 제곱미터로 제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등기관이 등기부에 옮겨 적을 때 공을 하나 빼먹었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잘못한 겁니까? 등기관이 잘못했죠. 이때는 가장 이해관계가 많은 자는 신청인이니까 신청에 의해서도 경정등기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등기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출제가 되는 것이 요게 출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암기하셔야 되는데, 네, 첫 번째, 이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는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사전 보고입니까? 사후 보고입니까? 사후에 보고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그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승낙서가 첨부가 돼야 됩니다. 세 번째, 신청인이 없을 때는 등기명인에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사전 통지입니까? 사후 통지입니까? 사후 통지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신청인이나 등기명인이 2명 이상일 때 전원에게 통지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누구에게? 1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했죠. 네 번째. 이 변경등기나 경정등기는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그 불일치 발생한 부분을 고쳐주는 등기입니다. 따라서 변경 경정 전과 변경 경정 후는 동일성이 유지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변경이나 경정등기는 항상 등기관이 동일성을 심사합니다.
그런데 이 직권에 의한 경정 등기할 때는 동일성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왜? 등기관의 잘못에 의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핵심적으로 출제되는 거라고 했죠. 네, 이 네 가지. 넘어가겠습니다. 하필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아직 어려우실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네, 이제 364쪽의 말소 등기를 보겠습니다. 말소 등기. 말소 등기와 말소 회복 등기도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개념과 요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보통 출제가 돼요.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빌려주지 않을 겁니다. 담보를 요구할 거예요. 그래서 갑은 을에게 담보 제공으로서 저당권을 설정하게 될 겁니다. 을은 10억 원의 비담보 채권이 발생했을 테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고 저당권을 취득했을 겁니다. 등기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될 거예요. 1번 저당권 설정 을 10억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이때 피담보 채권액이 변제가 이루어지면 이것이 변제가 되면 피담보 채권액은 변제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소멸되죠. 맞습니까? 따라서 부종성에 의해서 저당권도 어떻게 됩니까? 소멸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이 소멸된 상태라고 한다면 이 저당권 등기는 적법하게 존재합니까? 부적법하게 존재합니까? 부적법하게 존재하는 겁니다. 왜? 저당권이 소멸되었으니까. 부적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등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없애야 될 겁니다. 이 등기를 없애는 이 등기가 말소등기라고 부를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등기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2번 1번 저당권을 말소하겠다고 공시하고 공시한 바에 따라서 지워질 겁니다.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말소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말소등기의 개념은 등기사항에 전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할 때 이 등기사항의 전부를 없애는 목적으로 하는 등기, 이를 말소등기라고 부를 겁니다. 여기서 출제되는 게 있다고 했죠. 뭐가 출제된다고 했죠? 요게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등기상의 전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할 때 전부를 없애는 등기가 말소등기예요. 따라서 일부를 말소하는 등기는 말소등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변경등기, 경정등기를 통해서 일부를 지어줍니다. 그래서 등기상의 전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할 때 전부를 없애는 등기가 말소등기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소등기에 의해서 기존의 등기상 전부가 없어졌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순위번호도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없어질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순위번호에 붙여서 말소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이 말소등기는 기존의 등기사항이 전부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소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를 하는 겁니다. 요게 출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말소등기는 등기상의 전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할 때 전부를 없애는 등기라서 이거는 언제나 주등기에 의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두 번째 대상이 문제가 되는데요. 원칙은 모든 등기는 부적법하게 존재한다면 등기부에서 없애야 되겠죠. 따라서 모든 등기는 말소등기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말소등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등기 하나가 있다고 했죠. 뭐가 있었습니까? 말소등기 자체는 말소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말소등기 자체는 말소할 수 없다는 거. 그러면 말소등기 자체를 말소할 수 없으면 무슨 등기를 한다고 했죠? 말소회복 등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 말소등기 요건이 나올 텐데 요건은 간단해요.
첫 번째는 등기사항의 전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할 것. 이게 요건입니다. 등기사항의 전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할 것. 등기사항의 전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할 것.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그러면 일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한다면 말소 등기할 수 없고 무슨 등기한다고 했습니까? 변경이나 경정 등기 또는 말소 회복 등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일 때만 말소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적법하게 존재하게 된 원인은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등기부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면 이유가 어쨌건 없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부적법하게 된 원인은 묻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체적 이유건 절차적 이유이건 또는 원시적 사유이건 후발적 사유이건 이유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등기부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면 이유를 물을 필요 없이 무조건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그자의 승낙을 받아서 승낙서를 첨부한다든지 아니면 승낙을 해주지 아니할 때는 재판을 걸어서 재판서 등본을 첨부해야지만 이때 말소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것 좀 보겠습니다. 했던 건데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을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테고 전세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 전세권 설정 등기는 소유자를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도출되고 있죠. 따라서 주등기입니까? 부기등기입니까? 주등기가 될 겁니다. 이때 이 을은 병으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얼마를 빌렸느냐? 1억 원을 빌려요. 그럼 이 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됩니까? 객체가 되죠. 따라서 이 을은 병에게 두 번째로 저당권,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등기를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를 전세권부 저당권이라고 불러요. 전세권부 저당권. 이 전세권부 저당권 설정 등기는 소유자를 기준으로 해서 몇 번째입니까? 두 번째. 따라서 무슨 등기입니까? 부기 등기가 될 겁니다.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존속기간이 종료가 됐다는 겁니다. 존속기간이 종료가 되면 이 전세권 어떻게 됩니까? 소멸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전세금까지 반환이 이루어지면 이 등기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말소돼야 되겠죠.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당사자 중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를 등기 의무자라고 부르고요. 당사자를 제외한 제3자 중에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를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불러요. 당사자 중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자를 등기 의무자, 당사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부릅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갑이 을에게 설정해줬죠. 당사자는 누굽니까? 갑과 을이에요. 이 중에서 손해가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은 등기 의무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이 될 겁니다. 등기 권리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등기 권리자 갑과 등기 의무자 을이 등기소에 가서 말소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 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 등기로 구성된 전세권, 저당권 등기는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소멸이 돼버립니다. 맞습니까? 요 병이 1억 원 빌려준 것을 변제받은 다음에 소멸시키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게 말소되면 이것도 저절로 말소가 돼요. 주등기가 말소되니까 부기등기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말소 등기가 이루어지면 병은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자를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부릅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이 말소 등기에 있어서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아서 승낙서를 첨부한다든지 아니면 재판을 걸어서 재판서 등본을 첨부해야지만 등기관은 이 등기를 말소해 줍니다. 요때 요 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불러요. 이때 이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손해가 발생하는 자만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고 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하는 관계인이란 뜻이 아니고요.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에 손해가 발생하는 관계인, 이자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에요. 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그 자의 승낙서는 필요가 없어요. 이거 좀 기억해 두십니다. 되셨을까요? 네, 두 번째. 이것과 비교가 자주 되는데요.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매매계약 안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물권행위.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이때 을은 병과 또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변동이 될 겁니다.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될 거예요. 갑구에 1번 소유권 보전 갑에서, 2번 소유권 이전 을, 3번 소유권 이전 병, 이렇게 등기가 실행이 됐을 겁니다. 되셨을까요? 이때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지가 되면 그 안에 있는 물권행위도 어떻게 됩니까? 실효가 됩니다. 유인성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물권행위가 실효가 됐으니까 물권행위 플러스 등기를 갖춰야지만 물권이 변동되죠. 물권행위가 실효가 됐으니까 물권 변동은 없는 상태로 복귀합니다. 소유권자 누굽니까? 갑이 소유권자입니다. 그러면 을은 소유권이 없죠. 소유권이 없는 자가 병에게 소유권 넘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입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 병명의 등기는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말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말소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등기가 말소되면 등기 명의는 누구 명의로 회복합니까? 네? 을의 명의로 회복이 됐죠. 따라서 이 등기도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등기죠. 이 등기도 말소가 돼야 됩니다. 이것도 말소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등기 명의는 이제 누구 명의로 회복이 됐습니까? 갑의 명의로 회복이 됐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 누굽니까? 네? 을 등기 의무자.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권리자. 그래서 이렇게 말소 등기를 신청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병은 손해가 발생합니까? 손해가 발생한다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될 테고,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면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 이자의 승낙을 받아서 승낙서가 첨부된다든지 재판을 걸어서 재판서 등본이 첨부가 돼야지만 등기관은 이 등기를 말소해 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손해가 발생합니까?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이것이 말소된 다음에 이게 말소가 돼요. 즉, 이것이 먼저 말소가 된 다음에 이것이 두 번째로 말소가 됐죠. 그러면 이 등기가 말소가 될 때 이 병은 등기부상 존재했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말소가 된 다음에 이게 말소가 되는 거니까 을명의 등기가 말소될 당시에는 병은 그 전에 이미 말소된 상태예요. 말소된 상태에서 손해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따라서 이 병명의 이 등기는 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소의 전제가 될 뿐이, 이 말소 등기의 전제가 될 뿐이지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게 출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 정도 보시면 말소 등기는 거의 다 여기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말소회복 등기를 보겠습니다. 368쪽을 보실 건데요. 요거는 말소 등기 본 김에 말소회복 등기도 보죠. 네. 가등기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요.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이때 을은 10억 원의 비담보 채권이 발생을 했을 테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등기를 하게 되면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되셨죠? 이때 갑은 서류를 위조해서 요 등기를 말소시킵니다. 그럼 이는 적법하게 말소가 됐습니까?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습니까? 뭐라고요? 부적법이죠? 네, 깜짝 놀랐네.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을의 저당권은 소멸합니까? 소멸하지 않습니까? 네? 혹시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죠. 그렇죠? 등기까지 이루어져야지만 물권이 변동이 되죠. 따라서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하지만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존속하기 위한 요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다고 해서 저당권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을은 여전히 저당권자입니다. 1순위 저당권자예요. 등기라는 것은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일 뿐이지 존속 요건은 아니다. 이 문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민법등기법에서 다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서류가 위조가 돼서 말소가 됐으니까 이 을의 저당권은 소멸합니까? 소멸하지 않습니까? 소멸하지 않습니다. 1순위 저당권자입니다. 이때 갑이 서류를 위조해서 저 을명의 등기를 말소시킨 이유는 깨끗한 부동산으로 속여서 병으로부터 또 한 번 돈을 빌리기 위해서 서류를 위조해서 말소시킨 겁니다. 만약에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면 병이 10억 원 빌려줄까요? 껏해야 돈 1,000만 원 빌려주겠죠. 선순위자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서류를 위조해서 말소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러면 병은 10억 원의 피담보 채권이 발생했을 테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등기를 하고 저당권을 취득했을 겁니다. 이 병은 자신이 몇 순위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1순위자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는 몇 순위자일까요? 2순위자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2순위가 될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1번 저당권 설정, 그 다음에 10억을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되셨나요? 그렇죠? 아닌가? 을이야, 을 먼저 하는 겁니다. 을. 이렇게 됐을 겁니다. 이때 서류가 위조가 돼서 말소가 됐죠? 2번 1번 저당권 말소,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지울 겁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지울 겁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했어야 되는데 급한 마음에. 네. 그러면 이 등기는 적법하게 말소됐습니까?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습니까?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죠.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때 을의 저당권은 소멸합니까? 소멸하지 않습니까? 소멸하지 않죠. 요거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괜히 마음이 급해서. 그러면 이 을은 여전히 저당권자니까 을이 자신의 등기명의가 말소가 됐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되살려야 되겠죠. 말소가 된 것을 회복시킬 목적으로 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하는데 이때 이 등기가 회복이 돼요. 저당권 설정 등기 이렇게 회복이 되고 회복이 될 때는 순위도 같이 회복이 됩니다.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합니다. 3번 1번 저당권이 말소가 됐는데 이를 회복시키겠다고 공시합니다. 공시한 바에 따라서 회복을 시켜요. 저당권 설정 을 10억. 이때 순위도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1 이렇게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이때 이 등기를 말소 회복 등기라고 불러요. 그럼 이 말소 회복 등기 개념은 뭐냐면 등기사항에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때 이 전부 또는 일부를 회복시켜 줄 목적으로 말소가 된 것을
회복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 이를 말소회복등기, 말소회복등기라고 부릅니다. 이때 여기서 출제가 될 수 있는 건 요겁니다. 전부뿐만 아니라 모두 포함이 된다고요. 일부.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말소회복등기는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도 가능하다는 거. 여기 보시면 이 저당권 등기가 서류가 위조가 돼서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죠. 맞습니까? 이때 전부를 말소시켰습니다. 전부를 말소시키게 돼요. 그러면 요 순위도 부적법하지만 말소가 됐죠.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서 기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전부 말소 회복 등기는 주등기에 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일부만 말소가 됐다는 겁니다. 일부만. 그러면 여기는 살아있겠죠? 만약에 일부만 말소가 됐다면 나머지는 살아있지 않겠습니까? 살아있으니까 여기에 붙여서 기록할 수 있습니까? 있겠죠? 따라서 일부 말소 회복은 주등기입니까? 부기등기입니까? 부기등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 좀 기억하셔야 돼요. 전부 말소 회복은 주등기, 일부 말소 회복은 부기등기. 이제 요건을 보실 텐데 요건은 세 가지예요. 말소 회복 등기의 요건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등기 사항에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것. 이게 첫 번째 요건입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일부가 포함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일부가 포함된다는 거. 두 번째,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원인은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시적 사유이건 후발적 사유이건 또는 실체적 이유이건 절차적 이유건 따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게 자발적으로 말소했다면 이는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겁니까? 적법하게 말소가 된 겁니까? 적법하게 말소가 된 겁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말소할 때는 말소회복 등기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발적 말소는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게 아니라 적법하게 말소가 된 겁니다. 따라서 말소회복 등기는 불가능합니다. 이거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요건은 말소된 등기를 말소하는 방식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했죠. 말소된 등기를 말소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방식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요건은 이것도 제3자에게 불측에 손해를 줘서는 안 됩니다.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됩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그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승낙서를 첨부하든지 또는 재판을 걸어서 재판서 등본을 첨부해야 됩니다. 그것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제3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자의 승낙을 받든지 아니면 재판을 걸어서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또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좀 보겠습니다. 요거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이 설정이 됩니다. 을은 10억 원의 피담보 채권이 발생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등기라고 저당권을 취득할 겁니다. 1순위로. 이때 갑이 서류를 위조해서 이 등기를 불법적으로 말소합니다. 그러면 을의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가 됐다면 을은 저당권이 소멸합니까? 소멸하지 않습니까? 소멸하지 않는다고 했죠. 여전히 1순위 저당권자예요. 서류를 위조해서 말소시킨 이유는 병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서 서류를 위조해서 말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병에게 10억 원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병은 10억 원의 피담보 채권이 발생했을 테고 저당권 등기라고 저당권을 취득할 겁니다. 이 병은 자신은 몇 순위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1순위자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가 됐다는 사실을 을이 확인했다면 이 등기가 말소가 된 것을
회복시키는 목적으로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누가 을이. 이 말소 회복 등기를 통해서 등기부에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될 겁니다. 저당권 등기 이렇게 회복이 될 겁니다. 이때 순위도 같이 회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등기부만 놓고 볼 때 이 병은 1순위에서 몇 순위로 밀려납니까? 2순위로 밀려납니다. 따라서 병은 손해가 발생합니까? 손해가 발생하는 자, 이 자를 뭐라 부릅니까? 등기상 이해관계인.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그 자의 뭐가 필요합니까? 승낙서가 필요합니다. 승낙을 해주지 아니할 때는 재판을 걸어서 재판서 등본을 첨부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이때 요 병은 요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가 됐다는 사실을 몰랐건 알았건 승낙할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보통은 선의자는 보호를 받죠. 근데 여기서는 선의자도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병은 자신이 1순위자라고 생각하겠지만 객관적으로는 몇 순위자입니까? 2순위자. 객관적으로 2순위자니까 등기부에서 2순위로 밀려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맞습니까? 선이건 악이건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2순위자예요. 2순위로 표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승낙할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출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거 되셨을까요? 안 되셨을까요?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안 되실까요? 되실까요? 네. 그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을은 전세권 등기를 할 테고 전세권을 취득할 겁니다. 전세금은 한 10억으로 하겠습니다. 이때 갑이 서류를 위조합니다. 서류를 위조해서 이 등기를 말소시킵니다. 적법하게 말소가 됐습니까?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습니까?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죠. 서류를 위조해서 말소시킨 이유는 깨끗한 부동산으로 해서 병에게 또 한 번 전세권을 설정해 주기 위해서 서류를 위조해서 말소시킨 겁니다. 전세보증금은 10억, 전세금은 10억, 그리고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 병은 자신이 몇 순위자라고 생각할까요? 1순위자라고 생각할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때 을이 자신의 등기 명의가 말소가 됐다는 걸 확인했다면 말소가 된 것을 회복시킬 목적으로 등기하겠죠. 말소 회복 등기를 할 겁니다. 이 말소 회복 등기가 이루어지면 이제 이 등기가 회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위도 회복이 될 겁니다. 이때 이 병은 손해가 합니까? 발생하지 않습니까? 손해가 발생한다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될 테고, 따라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그자의 승낙서를 첨부한다든지 아니면 재판을 걸어서 재판서 등본이 첨부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손해 발생합니까? 발생하지 않습니까? 요 두 개의 등기는 양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 두 개의 등기는 등기부상 양립할 수 없죠. 따라서 회복 등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게 먼저 말소가 돼야 됩니다. 이게 말소가 돼야지만 회복이 가능해져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지금 병은 자신은 1순위자라고 생각하겠지만 요 을이 1순위자로 존재하죠. 얘는 1순위자가 될 수가 없어요. 불법적으로 말소가 됐다고 해서 을의 전세권 소멸합니까? 소멸하지 않죠. 을은 여전히 전세권자입니다. 따라서 이 등기는 효력이 없는 등기예요. 맞습니까? 따라서 이것이 말소가 된 다음에 이제 회복 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양립이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회복 등기할 때 이 병명의 등기는 이미 말소가 된 상태죠. 말소가 된 상태니까 이런 거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등기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1번
전세권 설정, 그 다음에 을 10억, 2번 1번 전세권 말소, 그리고 이렇게 지워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소 등기는 서류가 위조가 돼서 말소가 됐으니까 불법적으로 말소가 된 거죠. 을의 전세권 소멸합니까? 소멸하지 않습니까? 소멸하지 않습니다. 을은 여전히 전세권자예요. 이 상태에서 3번 전세권 설정 병 10억 이렇게 등기가 됐죠. 맞습니까? 이때 말소 회복 등기를 하게 되면 전세권자가 둘이 나타나게 돼요. 따라서 말소 회복 등기 하기 전에 이걸 먼저 소멸시켜야 된다고 했죠. 따라서 4번 1번 전세권 말소, 1번이 아니라 3번 전세권 말소, 그리고 여기를 지워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제 말소 회복 등기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있겠죠. 그러면 5번 1번 전세권이 말소가 됐는데 이를 회복시키겠다고 공시합니다. 그리고 공시한 바에 따라서 회복이 되겠죠. 전세권 설정을, 그리고 순위도 회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말소 회복 등기를 할 때 이 병의 전세권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등기부상 먼저 말소된 상태죠. 손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의 병도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이쪽과 저쪽이 비교가 되셔야 돼요. 이쪽과 저쪽이. 네, 여기까지 보고 쉬겠습니다.